안녕하세요. 한글 초급반 강사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소망의 나무 4권 31강 겹받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 7페이지를 봐주세요. 받침, 니은, 지읒이 들어간 글자를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배운 것과는 달리 오늘의 받침은요. 이렇게 니은과 지읒이 함께 나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글자 두 개가 겹쳐져서 나온 받침을 겹받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안자는 어떻게 읽을까요? 니은, 지읒이 나오면 이것은 이것과 안, 니은 하나 있는 것과 똑같이 있습니다. 안입니다. 그러면 밑에 니은이 하나가 있어도 언이고요. 밑에 니은, 지읒이 와도 언입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언. 네, 써볼게요. 안, 언. 그러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나가 있어도 아니고 겹쳐져 있어도 아닌데 굳이 왜 이렇게 다르게 써놨을까? 이것도 언인데 소리가 같은데 왜 겹받침을 썼을까?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겹받침을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은 꼭 외워 놓으셔야만 합니다. 자, 두 낱말을 비교하여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일단 니은 지읒은 아니라고 읽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안따입니다. 이것은 언따입니다. 안따는 니은 지읒의 이 안따는 언제 쓰는 거냐면 바닥에 앉을 때, 의자에 앉을 때, 어딘가 앉을 때 또는 밑으로 가라앉을 때는 이렇게 꼭 니은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언따는 언제 쓰는 거냐면 무엇의 위에다가 물건을 얹어 놓을 때, 물건을 탁자 위에 얹다, 실험 위에 얹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얹어 놓을 때는 얹다라고 니은 지읒이 들어간 이 단어를 써 주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앉다, 가라앉다 할 때 쓰셔야 합니다. 의자에 앉다 할 때도 이 니은 지읒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얹다는 어딘가 위에 얹어 놓을 때도 얹다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가라 앉다 또는 의자에 앉다, 뭔가 물건을 위에 얹다 할 때도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 낱말을 비교하여 소리내어 읽고 써봅시다 라고 해서요. 여기에 니은이 하나 있는 안따가 있고요. 여기 니은 지읒에 안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따가 아니고요. 안다라고 읽으셔야 되고요. 두 개가 있으면 안따 이렇게 됩니다. 서로 친구가 만나서 기분이 서로 반가워서 서로 이렇게 안아줄 때, 그럴 때는 니은 하나만 쓰시는 겁니다. 서로 기뻐서 만나서 반가워서 안아주었다, 앉다 할 때는 니은 하나를 쓰시고, 이렇게 방석을 깔고 의자에 앉다 할 때는 니은 지읒으로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니은 히읗이 들어가는 겹받침을 보겠습니다. 자, 니은 히읗이 들어간 것도요. 히읗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니은이 하나 있는 것과 소리가 같습니다. 만이고요. 니은 히읗도 얘처럼 만이라고 읽어줍니다. 자, 끄 밑에 니은이 하나 있어도 끈이고요. 끄 밑에 니은에 히읗이 있어도 끈이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 끈 써볼까요? 만, 끈. 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겹받침으로 쓰는 건 언제 쓸까요? 라고 하면 뭐가 많다. 예를 들면 여기 고양이들이 많이 있죠. 많다고 할 때는 니은 히읗에 만을 쓰셔야만 합니다. 이 끈은 뭔가를 딱 자르다, 끊다 일 때는 니은 히읗을 함께 써주셔야만 합니다. 네. 자, 여기 니은 히읗이 들어간 글자가 있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간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
글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도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많다, 괜찮다 또는 점잖다라는 말을 쓸 때는 니은, 히읗의 단어를 써주셔야만 합니다. 여기도 읽어볼게요. 친구가 많다, 많다고 할 때 쓰셔야 돼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 할 때도 니은, 히읗을 쓰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점잖으시다, 점잖다 할 때도 니은, 히읗을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친구가 많다, 많다고 할 때 니은, 히읗 쓰셔야 돼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 괜찮다 할 때도 니은, 히읗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점잖다, 점잖으시다 할 때도 이렇게 니은, 히읗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울 겹받침은요, 리을, 히읗입니다. 히읗은 원래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아 밑에 리을이 하나 있을 때와 리을, 히읗이와도 소리가 같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알이죠. 리을, 히읗이와도 알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리을이 오면 끌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히읗이와도 이것과 똑같이 끌이라고 있습니다. 소리만 같습니다. 쓰는 곳은 다르지만 읽는 소리가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알, 이건 끌. 그러면 이 알자는 도대체 언제 쓸까요? 병을 앓다 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끌은 뭔가 부글부글 끓을 때, 물이 끓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 끌,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알은 언제 쓰냐면 이렇게 몸살이 나서 병을 앓다 이럴 때, 또는 물이 끓을 때, 끓다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옆에 히읗이 있으면 이 다자를 다로 읽지 않고 타로 읽습니다. 앓다, 끓다 이렇게. 끌다가 아닙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리을, 히읗이 들어간 단어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끌다, 싫다, 앓다, 옳다. 옳다는 네 말이 옳다 할 때 옳다입니다. 이 단어가 쓰일 때에는 반드시 리을, 히읗을 써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끌다, 싫다. 싫다 할 때도 리을, 히읗을 함께 쓰셔야 합니다. 앓다, 옳다. 네, 다 리을, 히읗을 써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글자를 보기에서 골라 써보시오. 끌, 이것도 끌. 자, 그러면 언제 리을, 히읗을 쓸까요? 웬만한 끌은 다 하나로 쓰시고 리을, 히읗을 쓰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뭔가 부글부글 끓을 때, 물이 끓던, 찌개가 끓던, 떡국이 끓던, 끓을 때는 리을, 히읗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김치찌개가 끓다 할 때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네, 뭔가 부글부글 끓을 때는 두 개를 쓰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끓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다. 관심이 부글부글 끓는 건 아니죠. 불 위에서. 그럴 때는 그냥 리을 하나만 쓰시는 겁니다. 끌. 이거는 끌다가 아니라 끌다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다. 이렇게. 떡국을 보글보글 끓이다. 끓이다 할 때는 리을, 히읗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겹받침이 들어가는 단어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집에서 많이 써보시고 연습 많이 하시고 익힌 후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